저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무신 건 아니에요? 저는 어제 그 뭐지? 그 버터가 들어가 있는 포도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쓰리네요. 저희가 제가 이제 인체 대사 시스템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왜 우리가 이 신체 대사 시스템에 따라서 하루 24시간을 왜 보내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에 따라서 이제 먹고 움직이는 것들이 다 내 몸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인체 대사 패턴은 조금 정말 우리가 좀 잘 외워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몸이 어떻게 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는 조금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잘 흘러야 건강한 몸이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피, 그리고 림프, 그리고 기,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피를 잘 돌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피를 만들고 그런 좋은 피를 잘 돌려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어디 하나 구석구석 피가 돌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최대한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고 그리고 또 잘 돌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 시간,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 우리 몸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볼 때, 그리고 또 저도 스폰서님한테 뭔가를 물을 때,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런 삶에서는 플러스보다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즘은 과해진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인체 대사 패턴을 이해하면 진짜 우리가 입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환경이 시키는 대로 또 막 갑자기 뭐 당이 땡겼어. 그래서 뭐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살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패턴이 이제 인차대사 패턴인데 여기 이제 인차대사 패턴의 시스템을 보면 시간은 이제 12시, 낮 12시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소화를 시키는데 어, 에너지의 80%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는 이런 우리가 낮에 굉장히 많이 먹었던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이제 흡수, 저장, 변환, 그리고 피가 재생이 되고 이렇게 조혈, 모두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재생하고 했던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독소가 노폐물이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시간, 그리고 재생, 조혈, 정화, 보충하는 시간, 그리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시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저희 최근 9페이지고요. 여기 이제 인테리어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소화는 난 12시부터 12시 80%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는 이제 B부터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A부터 할게요.
10페이지. 페이지 A. A는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A에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B에서 일하기 때문에 절대로 굶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어, 그 우리는 소화 에너지를 줄여서 배출 에너지를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출이 되면 노폐물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 노폐물 부피가 가장 작은 지방의 형태로 농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면 또 통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소화되는 시간을 이렇게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고 이때는 이제 좋은 영양소를 이제 골라서 먹어야 되죠. 이때 음식물을 이제 섭취하면 소화가 더 잘 되는 시간이에요. 소화 에너지로 80%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하는 일은 모두 이제 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12시부터 8시까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소화 에너지가 제일 높은 시간에.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쓸 때까지는 대략 1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소화시킨 것으로 이제 B, 여기 B를 보면 이제 저희 8시부터 이제 4시까지 흡수되고 저장되고 변환되는 그 시간에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저녁은 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화되는 시간에서 먹은 것을 가지고 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굶으면 일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피를 만들 수 있는 영양도 없어요. 그리고 기분도 저하되고. 그래서 저녁이 이제 맛있는 이유는 우리 저녁을 제일 이거 뭐라고 했죠? 많이 먹는 거? 폭식도 하고 과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저녁이 제일 맛있는 이유가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적게 먹고 많이 써라. 그래서 적게 먹는 거. 그런데 적게 먹으면 영양소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줄이는 것만 줄여야 되는 거죠. 지방이나 이런 것들 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소화 에너지를 줄여서 배출 에너지를 높인다. 그리고 배출 에너지가 사실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다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제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아침을 우리가 일일 소화가 잘 되는 이 낮 시간에 이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먹으면 진짜 그 노폐물의 부피, 그러니까 체지방이 가장 작은 지방 형태로 농축이 되어서 쌓이는데 이런 지방 형태를 만들어서 경량하게 쌓아 놓으면 이런 강줄기가 따로 흐르다가 약한 곳에 이제 경량하게 쌓이는 거, 이렇게 어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순서를 보면은 좀 슬프지만 복부 그리고 엉덩이 가슴에도 잘 쌓이나요? 가슴에 잘 안 쌓이던데 가슴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지방이 쌓이다 보면은 땅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는 곳에는 또 냄새가 또 많이 나고 이런 이 지방 형태로 쌓여진 노폐물은 팔에 이렇게 자기 잡히는 거죠. 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목 비만은 귀 앞쪽이 이제 목이 이제 목이 좀 이렇게 두툼하거나 귀 앞쪽이 두툼한 사람은 이제 그런 어, 소상경락 그리고 대퇴부의 앞쪽에서 이렇게 제가 경락 부분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하면은 숙변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배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쌓이지 않게. 그러면은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이 소화와 흡수되는 에너지를 사용을 덜 하게 되고 내 몸은 이제 배출 에너지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변이 저희가 이제 3일 단식을 하면 이렇게 숙변의 형태가 뭐 이렇게 설사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저기 그 두통과 그런 것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숙단이 제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식은 우리 몸에 이런 소화되는 에너지로 쓰이는 그 에너지를 배출 에너지로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때에 굶고 그래서 아침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양의 어, 소화 에너지로 쓰질 않게 아침을 이제 가벼운 프로테인 정도로만 먹고 그리고 피를 만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날 이게 몸에 피를 잘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절대로 굶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를 보면 B는 이제 흡수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장, 변환 그리고 재생, 조열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보충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 음식들, 정말 낮에 애써 먹었던 음식들을 이제 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장이랑 방광 쓸개는 20%만의 에너지로 활동을 하고 반드시 쉬어줘야 한다.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달리다가 저녁에 배가 고파서 또 야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화 소화 에너지가 이 밤에 계속 쓰이게 되면 우리 이런 흡수되고 저장되고 변환되는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몸에도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식을 하면은 우리 몸의 장기들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움직여야 하는 시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쉬어야 되는 장기들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집중해서 한 곳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간이 간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쉬지 못하면 조혈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탁혈의 증상으로 또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소장의 근육 운동으로 혈액을 이렇게 돌려서 심장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음, 간이 쉬어질 때 잠깐만. 네. 여기는 책에서 다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80% 집중과 하는 일 여기 이제 B 영역을 보면은 B는 이제 저녁 8시부터 4시예요. 6페이지에. 그래서 음, 흡수되고 저장되고 변환, 재생, 조율, 이제 보충, 회복 등 이제 우리가 낮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 영양소가 이제 피를 만드는 시간인데 이제 밤 10시부터 2시까지 이건 정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먹지 않고 몸 쉬어줘야 한다. 입을 닫아라.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희가 원래 수면 시간이 진짜 완전 대사를 위해서는 이제 흡수되고 저장되고 변환을 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0시 전후로 그리고 어른들은 11시에서 12시 안으로 이렇게 잠이 들어야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나 밤낮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수당까지 받고 일을 할 만큼 이 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의 장기들이 어, 낮에 계속 움직였던 장기들은 쉬어주고 다른 장기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을 보면은 간은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물질은 수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으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도 눈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눈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안약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 눈이 눈 안에서 내가 이 눈물을 만들지 않아도 어쩌다가 눈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만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가 통증을 분석해서 이제 간이 명령하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심장, 방광,
이제 쓸개 담낭이죠. 그래서 뇌는 20%만의 에너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80%는 이제 다른 장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야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쉬어야 되는 장기들이 또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곳에 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피를 만들지 못하면 탁혈 증상으로 이제 질병까지 이어진다. 우리가 사실 이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그 다음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우리 얼굴을 보고 잠 못 잤어? 이런 말 꼭 하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들인 거죠. 잠을 못 자서 일어나는 증상들. 그런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도 있지만 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내 얼굴이 혈색이 좋지 않아. 그리고 뭐 또 목이나 허리, 고관절 통증도 있고 그리고 눈의 핏줄 이런 것들이 다래끼가 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간이 충분히 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건강책자를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간이랑 눈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 번도 누군가가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다래끼가 나서 안과를 가면 여기 뭐 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염증을 제거를 하고 또 약을 먹고 그게 반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내 간이 조금 피로한가 봐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그런 패턴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심장은 쉬고 소장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심장은 이렇게 피를 돌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장은 6mm에서 7mm 전체 길이가 그 정도 되는 긴 장기인데 이제 심장이 낮에 하는 일을 이제 소장이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심장이 피를 돌리는 일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소장이 이런 이제 모세혈관 활동을 통해서 피를 이제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숙면을 하게 되면 이런 소장은 이제 우리가 낮에 먹었던 음식을 흡수시켜서 피를 만드는데 소장이 80%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 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서 과로하게 되면 소장이 이제 낮에 소화된 우리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심장은 두근두근한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오는 또 다른 이유. 심장이 우리가 어, 심장은 24시간 뛰고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잠자는 동안은 심장은 잠시 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방광은 쉬고 이제 신장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신장은 저녁 이제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은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 주로 소변 배출하는 일을 하는데 신장이 이제 방광이 이제 쉬지 못하면 그 기여 업무를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방광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잠자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면 이게 머리로는 잠자기 전에 물을 마셨어.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신경 이따가 내가 할게. 응. 근데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 한 컵도 우리가 조금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쓸개는 쉬고 이제 간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쉬어야 하는 담낭 그리고 이제 담낭은 이제 이 시간에 쉬어줘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되면 간에서 이제 담즙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지방을 소화하는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제 간이 피를 만들고 저장해야 되는데 그런 다른 곳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어혈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절대로 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 이제 밤에 쉬어야 하는 담낭이 늦은 취침과 야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간은 소화에 담즙을 만드는 등으로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며칠 밤을 샐 경우 간은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를 만들지 못하면 빈혈도 오기 쉽고 우리가 정말 더 빨리 죽고 싶다 하면은 이 시간에 깨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우리 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해독하고 정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기 쉽고 이런 어혈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피는 생혈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피. 우리가 깨끗한 피를 잘 우리 몸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어혈을 계속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혈은 이제 생혈이 변하거나 죽어서 만들어지고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나트륨과 이제 같이 붙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을 꼬박 새거나 어혈을 제대로 배치를 하지 못하면 생혈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이런 당뇨의 그런 증상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비장이 어혈을 파괴하고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이제 어혈을 배출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배출을 하지 못함으로 자연 치유력의 특단 조치가 내려지는 게 바로 코피라고 해요. 그래서 코피가 난 것은 우리 몸에도 또 다른 신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80% 쓰는 이 12시부터 8시까지는 굉장히 제대로 된 내 몸한테 미안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로 우리는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먹었던 음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오늘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비에서 만든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잠이 들었다 그러면 또 피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굉장히 또 피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이게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처럼 이 인체 대사 패턴도 루틴처럼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C호흡이죠. 새벽 4시부터 12시. 이 시간은 어, 노폐물 배출의 시간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 가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동안 방광이 이렇게 모여있던 이렇게 소변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눈곱 떼주는 거거든요. 강아지들도 인체 대사 패턴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눈곱 떼주고 이런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코를 푼다거나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닫고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잠을 자기 때문에 또 말을 하면은 입에서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이 배출해내는 시간이 4시부터 12시예요. 근데 우리가 12시부터 8시까지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4시부터 12시까지 이런 몸에 쌓인 이렇게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몸에서 제대로 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돼야 우리가 또 12시부터 8시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다 또 내 몸속에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노폐물 배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과정에서 생긴 이런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는 시간인데
이때 우리가 밥을 이제 먹게 되면 이런 소화 에너지로 뺏기게 되는 거죠. 이, 이 시간에는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로 에너지 80%를 써야 하는데 또 음식 물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 내 몸속으로. 그러면은 어, 이때는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 시간인데 라고 몸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는데 우리 몸이 또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때 밥을 먹으면 배출 에너지가 소화 에너지로 이제 사용돼서 배출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음식으로 우리가 아침을 조금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막 억지로 먹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는 이제 학교 가서 또 쓸 에너지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또 아이들은 좀 아침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챙겨 먹여라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장 후 성장하는 단계 말고 성장판이 이제 닫히는 그때쯤부터는 이제 성인의 몸을 또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완벽하게 일일 이식을 이제 복장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오전이 배출되는 시간에 운동도 사실은 했을 때 좋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운동은 언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 배출이 되는 시간에 우리 그 오이재 리더님께서 라이드 타시면서 독소 배출이 되면서 굉장히 또 몸이 또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은 오전에 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하면 더 큰 시너지를 준다. 그래서 운동도 저녁에 하는 운동은 독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체 대사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해야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에 왜 저도 그 말 들어본 적 있는데 아침은 왕처럼 거지처럼 그게 맞나? 아무튼 아침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챙겨 먹으라 그 말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체대사 시스템을 이제 하는 건 하면서부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독소 배출 때문에 그리고 노폐물 배출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제가 아무리 일일 이식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김소희 씨는 꼭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돼. 이런 인체대사 패턴을 이해를 시켜도 먹으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좀 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인체 대사 패턴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패턴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고 의식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노력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프로틴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랑 이런 일일 이식 그리고 사과요법 운동 요거까지 이제 제가 맡았던 부분이어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일일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은 이 인체 대사 패턴을 보면서 시간적인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 몸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저녁 8시부터 4시까지는 이렇게 많이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면서 이제 내가 잠이 자고 있을 때 내 장기들이 흡수되고 저장되고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이런 그런 패턴들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랑 독소가 배출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인차 대사 시스템을 사실은 되게 쉬워요. 심플하고. 그런데 이걸 생활 속에서 내가 의식하면서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야식 안 먹기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눈을 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뭐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새벽에 어제 깨 있으면서 입이 심심하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입이 심심하니까 계속 또 뭔가를 넣고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체대사 패턴을 조금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피도 흐르게 쉴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에서 계속 채워지기만 하는 것들을 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일일 이식이랑 사과요법, 운동,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